일단은 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면학가격도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뭐 3월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한 소비재 흐름 섹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사실 금리 이슈가 지금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 한 말쯤 한 12월 둘째 주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금리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이 이제 우수수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소비재 중에서도 사실 성장주가 꽤 있었어요. 컨슈머 플랫폼 쪽도 어쨌든 플랫폼이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좀 차별화돼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비재는 인플레이션에 거의 가장 취약한 업종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뒷단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오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플레이션 한 번씩 거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한번 받아서 오고 물류 인플레이션 받아서 오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다른 섹터보다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실제로 뭐 3월에 될지 아니면 다른 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리 인상 우려를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 좀 초반이고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3월 초까지 이제 쭉 나올 텐데 이 실적 시즌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언급하면서 지나가는지가 좀 시장 전체의 인플레에 대한 이제 시각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 소비재 섹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되게 러프하게 전체적인 지금 그림을 좀 그려주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공부하는 느낌도 강하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또 공부를 열공을 했어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조금 드려보자면 연구원님 저희 그 리포트를 정리된 리포트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던데 금방 소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 단계로 쪼개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적혀 있던데 수요를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공급을 뭐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걸 좀 쉽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틀만 조금 알면은 앞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네. 일단 인플레이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네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그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건데 사실 최근에 소비재 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의류를 예로 들면은 그 생산지가 보통 베트남 이런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조금 차질이 있었던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생산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베트남에서 락다운 이런 거 이어지면서 공장 문제겠죠. 그래서 생산지 리스크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이 되면은 이걸 미국까지 옮겨와야 되는데 그 물류 차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 차질이 굉장히 그 뭐 항구가 좀 잘 안 돌고 이런 말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해상 차질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뭐 일부는 뭐 비행기로 옮겨온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라던가 이런 항구가 굉장히 막혀 있었던 적이 이제 좀 길었는데 이건 지금 약간 풀리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단에서 보면은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로 아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민자들이 일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팬데믹 때 그 이민자가 많이 돌아가서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경우가 이제 작년 말까지 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인플레나 생산지, 물류 이런 인플레들은 다 우리가 공급 인플레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건비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 차질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자라서 더 많이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단축한다거나 이게 아직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을 리포트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 같이 보시면서 공부 이 내용을 좀 들으면은 우리가 시각적인 그렇죠. 효과도 있고 청각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우리가 이제 금방은 공급 인플레이션을 얘기했는데 수요 인플레이션은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럼? 수요는 사실 지금까지 소비 수요가 굉장히 높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바라볼 때 그리고 특히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비단 소비재뿐만 아니라 뭐 이제 테크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비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게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수요가 얼만큼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소비 수요가 꺾이진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면은 그 인플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소비를 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도 그 인플레이션 끌어들이는 한 요인으로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올해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재 쪽에서 수요를 좀 많이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도 많이 말을 하면서 이연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 수요도 사실 잘게 쪼개 보면은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 소비 수요 섹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회복을 덜 한 그 섹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디즈니 말씀하셨는데 테마파크 이런 쪽은 아직 팬데믹 이전으로 풀로 회복됐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비 수요가 회복될 때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재화 소비재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많이 이미 회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회복 기조 로 성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섹터에서 이연 소비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거를 소비재들이 좀 많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